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고 종일 자녀 백신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허탈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최근 당진시 보건소가 접종 대상자가 아닌 특정인들에게 접종 특혜를 준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백신 세치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접종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보건소장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 보건소장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당진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에서 30대 남성 A씨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역 낙농축협 직원 A씨는 백신을 맞고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알고 보니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필수적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 승인을 통해 접종이 가능한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원칙입니다. 또한 화이자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로 제한되고 노쇼, 즉 자녀 백신이 발생해도 접종센터 인근 지역 어르신이나 예방접종 지원 인력 등이 대상입니다. 낙농축협 측은 A씨 해외 출장이 뒤늦게 결정돼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고 보건소 측에 백신 접종을 직접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아무래도 이제 가는 과정에서 좀 백신을 안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맞고 가는 게 더 본인이 안전하고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건소 담당자는 A씨가 접종 대상자도 아니고 예비 명단에도 없다는 이유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거절했지만 보건소장이 폭언과 압박을 통해 접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의 접촉에도 보건소장과 담당 과장은 휴가를 이유로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행정감사를 통해 버려질 수 있는 자녀 백신을 활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 백신으로 생각을 해서 저의 재량권을 버려질 수도 있는 백신을 좀 사용하여 감염병을 좀 예방하고자 했던 측면입니다. 한편 당진 보건소장 관용차 운전 직원인 B씨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이었지만 뒤늦게 화이자로 접종한 사실이 알려지며 백신 세치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진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접종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쌓아온 방역당국의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모두 3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해외에서 입국한 남성이 자가격리 중 확진된 데 이어 배우자와 어머니, 자녀 6명 등 일가족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10대 자녀들의 경우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 중으로 학교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대학병원 사전검사에서 2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며 대전에서만 2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일가족 7명이 전주에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천안과 아산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열병합발전소 증설 계획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시에 이어 대덕구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우려해 증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발전소 측은 그러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대덕산단 24개 기업과 둔산동, 관평동 등 5만여 가구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대전 열병합 발전소. 일반 발전소처럼 석탄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일러에 연료를 투입해 열을 만든 뒤 산업체에는 증기를, 아파트에는 난방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가동된 지 25년이나 됐는데 내구 연한 30년이 다가오자 발전소 측은 지난 3월 말 시설 현대화와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셉니다. 주민들은 환경 문제로 반대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환경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사업 진행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덕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 용량이 비슷한 위례, 오산 등 타 지역 열병합 발전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추정해봤을 때 증설할 경우 지금보다 10배 이상 온실가스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 소용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철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측은 오히려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연료로 쓰이는 벙커CU를 LNG로 대체하고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 즉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도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85% 감소한다는 겁니다. 또 대전시의 전기 총 소비량의 43%가 석탄으로 이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308만 톤인데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절반을 LNG가 대체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학의 기술이 발달이고 현재 그런 최첨단 설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그런 설비들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이 대폭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구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현대화는 환경 이슈를 떠나서라도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발전소 측과 도심 속 초대형 발전소는 안 된다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사업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주 TJB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에 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유가족이 2번 울고 있는 사망사고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공분했던 이유가 바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윤창호법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가 이번뿐이었던 건지 지난 1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판례를 분석해 법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운전대를 잡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23살 청년을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운전자. 같은 해 면허 취소 수치에 술을 마시고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천안의 운전자까지. 두 사건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검찰이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보고만으론 음주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윤창호법은 음주 사실뿐 아니라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증명해야 하다 보니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음주가 운전이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증을 검찰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윤창호법의 적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렵사리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가해자 엄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지역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은 21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5건이 전부였고 나머지 76%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만취 상태에서 시속 200km로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의 중상을 입혀도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등 5건의 실형 판결 가운데 2년을 넘는 징역형은 없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도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가 배상될 거라며 실형을 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으로 법정 형량은 높아졌지만 실제 판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법정형이 아무리 높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만큼 법원에서 이제 실제 선고형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법정형만 높아져 있고 실제 형량은 거의 이제 그대로인 상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기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음주운전을 막자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윤창호법이 탄생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음주사고 현장에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 6-3 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더시티가 다음 달 분양에 들어갑니다. 1,350가구 가운데 추첨제 전용 물량인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를 차지하는 데다 세종시 이전기간 특공 폐지 이후 첫 민간 아파트 분양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견본주택은 다음 달 세종시 대평동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오는 2024년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추구하는 충남 부여군이 농업 용수 확보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대부분 농업 용수를 지하수를 퍼올려 사용하는데 누렇게 녹물처럼 철분이 대량 함유돼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대안으로 금강물을 끌어오자니 수백억 예산이 필요한 상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방울토마토로 유명한 부여군 세도면 대단위 하우스 단지입니다. 토마토 농사에 필요한 용수는 이처럼 지하수를 퍼올려 쓰는데 보통 하우스 서너 동에 하나씩 약 150여 개가 있고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단지 내에만 300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너무 많은 관정으로 지하수 고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 지하수의 철분 성분이 너무 높아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퍼올린 지하수가 30분만 지나면 이렇게 누렇게 변하는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토마토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은 구멍이다 보니까 철분이 많으면 이게 6개월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맑은 물이 누우면은 이게 4년에서 5년까지도 쓸 수 있는 거죠. 농업 환경은 이제 스마트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현실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여군이 농어촌공사와 함께 금강물을 끌어들여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맑은 물 공급 사업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대 180여 헥타에 약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5년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속 다 죽겠습니다. 이 시작한 지가 언젠데 참말로 기대를 걸고 있고 투자비까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속이 타는 것은 부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재량 사업비가 겨우 50억 원 남짓으로 부여 지역 대단위 하우스 농업 지역에 모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정부 지원 없이 부여군 단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질의 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절대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팜 영농에 대한 기대는 거창한데 현장의 답답함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JB 조사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늘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창사 이래 첫 파업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 첫 파업으로 노조 간부 등 40여 명은 사측의 교섭 태도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고 향후 파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서 노조는 기본 인상률 6.8%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기존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4.5% 이상으로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일단 촉구 수준에 그쳤지만 고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던 박 의장이 최악의 경우 직권상정이라는 강수를 둘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개정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 147억 원을 확보했고 세종의사당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냅시다. 지난 4월 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세종의사당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운영위에서 계류 중인데 운영위원장이 공석이란 이유로 미뤄지는 만큼 여야가 조속히 상임위 배분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운영위원장 선임이 안 되면 세종의사당도 공연불인 상황입니다. 1차 경고한 박 의장의 후속 행보도 주목되는데 여야 대표 회동을 주재하거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 보고를 들은 뒤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란 소지가 커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안이 29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그 이전에 운영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여야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이나 쟁점이 없는 만큼 미룰 명분도 없어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6월 국회 내 국회법 처리 여부는
결국 여야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정치적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행복청장 퇴임 4개월 뒤 세종 스마트산단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A씨를 송치하고 20억 상당의 매입 토지를 몰수 보전 신청했습니다. 특수부는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퇴직자에 대한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견을 보여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고 김동식 소방경이 오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고인과 화재 현장을 누볐던 동료 소방관들은 유가족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으며 고인에게는 1계급 특별승진과 녹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대전 청소년들이 매년 2만 원씩을 지원받아 각종 문화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는 올해 시범 사업 기간에 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4만 1천여 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1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 학생들이 2만 원씩 포인트를 지급받아 지역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표 주류업체인 맥키스 컴퍼니가 오늘 충남 인재육성재단에 올해 분 지역사랑장학금 2억 1,400만 원 기탁을 완료했습니다.